자치단체가 뭉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출범 첫날부터 의장, 부의장 자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옥산면 이전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면 문을 열게 되는데 중부권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천 명지병원 노조가 간호간병 병동 폐쇄와 집단 해고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천 의료 인프라의 한 축인 명지병원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황형 흑재가 계속되면서 충북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무게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 4개 자치단체가 하나로 뭉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뿌리가 같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출범 당일부터 의장, 부의장 자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10월 사전 협의한 자리 약속은 충남 의원 2명이 빠진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식 회의 자리에서 번복이 된 건데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 연합의회 의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충북도의회 내부 이견이 봉합되면서 지난 10월 말 간신히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정설명회 겸 약식총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김봉만 충남도의원이 초대 의장을, 박종선 대전시 의원과 이옥규 충북도의원이 각각 부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원구성도 각 지역별로 2명씩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임시회 안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장으로 16표 가운데 9표를 받은 노금식 충북도의원이 선출된 겁니다. 1, 2 부의장 자리도 유인호 세종시의원과 김은규 충남도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당초 의장과 부의장으로 낙점된 줄 알았던 김봉만 충남도의원과 박종선 대전시의원은 불만을 쏟아내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다툼이나 하고 이권 다툼이나 하고 감투 싸움이나 하고 이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선출할 필요가 없죠.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럼 먼저 투표를 왜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이옥규 도의원도 연합의원직을 던졌습니다. 노금식 초대 의장은 각 시도의원들을 설득해 연합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있었던 그 원구성 후에 위원님들의 마음의 동요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로 해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초대 연합장으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광역연합을 통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장과 연합장 자리를 충북이 모두 차지하면서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동현안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작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전국 첫 사례로 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삐걱거리면서 앞으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들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오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복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노후화돼 그동안 불편이 컸는데 이제 2년 후면 새로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부권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역할도 기대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1988년 청주시 복명동에 문을 연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충북권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이 낡고 협소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청주 청원 상생발전 합의안에 도매시장을 옥산면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셋! 청주시 옥산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비교하면 부지는 약 3배, 건물은 2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개의 판매동을 갖췄고 계획 단계부터 유통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했습니다. 부지도 넓어지고 교통도 이제 고속도로랑 인근에 있어 편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청주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미호강과 인접한 만큼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 등을 설치해 침수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주시는 옥산이 교통물류 거점의 중심지인 만큼 중부권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이곳 우리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은 앞으로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 물류 유통 거점으로 새로운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는 2026년 9월 문을 엽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제천 명지병원 노조가 간호간병 병동 폐쇄와 집단 해고에 반발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제천 지역사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명지병원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노조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제천 명지병원입니다.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폐쇄와 집단 해고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명지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 통보한 인원은 병동과 미화직군 등 28명. 노조 측은 비용 절감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연간 8천만 원까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듣지를 않고 무조건 아웃소싱으로 가겠다. 보건의료 노조도 제천 명지병원을 또 한 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병원의 적자 책임을 일부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도 모자라 제천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지병원은 내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절반을 일반 병동으로 전환하기로 한 상황. 통합병동 간병비는 하루 2만 원이지만 일반 병동은 간병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고 하루에 15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호자 없이 병실 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간호간병 통합병동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많이 부담이 돼요. 제발 그냥 여기 그냥 지금 그대로 이대로만 그냥 좀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그냥 여기 이대로. 명지병원 측은 매달 4, 5억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병동 축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사 1명당 환자를 2명으로 제한하는 만큼 일반 병동으로 바꿔 병상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 수를 정해져 있는 비율에 의해서 환자 수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병상은 있는데 그 병상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간호간병 통합병동 폐쇄 등을 반대하며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3천여 명. 제천 의료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해온 명지병원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11월 충북 수출이 반도체 부문의 나홀로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불황형 흑자 기조 속 올해 누계 수출은 지난해보다 줄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11월 충북 수출은 23억 4,600만 달러, 수입은 5억 5,400만 달러로 17억 9,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톱아보면 겉보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불황형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흑자는 보였지만 수출보다는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데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품목의 수출 편중도 불안 요인입니다. 11월 반도체가 차지하는 충북 수출 비중은 전체의 52.8%에 이릅니다. 지난해보다 수출이 나홀로 증가한 부문도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꾸준했던 화공품과 기계류, 정밀기기, 기타 전기 전자제품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울러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것도 생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폭으로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서 충북 수출 기업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말 특수마저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연말연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울산 남구의 한 고깃집입니다. 한창 손님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연말 단체 손님 예약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어 한숨만 나옵니다. 그나마 모임이 잦은 송년 특수라도 기대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공무원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라 달력은 텅 비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좀 연기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예약이 안 들어오고 있죠. 취소가 거의 한 50%는 됐고요. 영향이 좀 있고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손님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전통시장도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안 그래도 솟구치는 물가에 지갑이 위축됐는데 어수선한 전국으로 손님들 발길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어. 시간 되면 전에는 9시까지 했는데 지금 8시 되면 사람이 다 끊겨. 소상공인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계엄 사태 직후 매출이 줄었고 이 중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응답은 36%에 달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도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의 희망 나눔 캠페인 누적 모금액은 6억 8천만 원. 온도탑 수은주는 9.5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캠페인 기간에 4분의 1이 흘렀지만 목표액의 10%도 채 모이지 않은 겁니다. 울산시는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시책 조기 시행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계획된 축제와 행사도 모두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 충주시의회 광명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시청 잔디광장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상시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충주시청 잔디광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 14억여 원으로 조성됐지만 시가 앞서 약속한 8월 상시 개방은커녕 한시적 개방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잔디 보호를 위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내년부터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천군과 우석대학교 진천군 체육회가 진천 지역이 스포츠 특화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3자 결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협약식에 이어 진천이 스포츠 특화 도시가 되려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 단체는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시 꿀잼 눈썰 매장이 오는 21일 개장합니다. 신병대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사고를 교훈 삼아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둬 집안이 단단한 생명누리공원으로 옮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썰 매장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 운영되며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회차당 800명으로 제한되는 예약은 평일은 현장, 주말 휴일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30%, 현장 70%로 나눠 받습니다. 보온군은 내년 1월 한 달간 결초 보온카드 할인율을 올립니다. 이 기간 결초 보온카드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되고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온군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10% 페이백 제도 시행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PVC 상사에서 3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음성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직원 일동이 75만 7천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분평동 계룡리슈빌 아파트 부녀회 일동 104만 원, 청주 오동동 강남자원에서 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IM 재활병원 우봉식 씨께서 100만 원, 충주소방서 충주고 동문 충인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용암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 원, 감성나눔밴드에서 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제천시 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학생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욕조에서 놀던 3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언니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딸 B양을 두고 17분 정도 외출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자책하고 있고 배우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충청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충청권 응시자는 23,612명, 2022년 23,093명, 지난해 17,331명, 올해 12,89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4,235명, 충북 2,481명, 충남 4,248명, 세종 1,929명이 응시했습니다.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만든 충청광역연합이 내일 출범합니다. 하루 전인 오늘 광역연합의회가 먼저 개원을 했는데 시작부터 자리 다툼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괜히 뭉쳐서 성과 없이 문제만 더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더 바짝 긴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